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된 가운데 개헌에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친 탈북민 출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최강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통해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전국 7대 도시 시민 중 46%가 장기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의 절차에 대해선 7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세 번째 순서로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성광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26일 공식 발의되면서 국회에선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헌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익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3일에 걸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개헌 협상이 시작됐지만 개헌 투표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은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인 800명과 비기독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독교인은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기독교인의 개헌 찬성 비율은 이보다 9.2% 높은 65%였습니다. 개헌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정부가 자신의 힘을 키우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그래서 전체 국민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헌 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6.13 총선거를 앞두고 있고 총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는 건 어떤가. 개헌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개헌안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개헌에 대한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나고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현행헌법상 국회는 60일 이내, 즉 5월 24일까지 개헌안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재적의원 3분의 2인 196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 일정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 18일 폐막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아이스하키 사상 첫 패럴림픽 메달을 목에 건 우리 대표팀엔 북한 출신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탈북과 장애란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한 국가대표 최강혁 선수를 한진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힘차게 빙판을 누비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최강혁 선수. 평창 패럴림픽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건 최 선수에겐 탈북민 1호 패럴림픽 국가대표란 타이틀도 있습니다. 함경북도 화성에서 거리를 유랑하며 구걸하는 꽃제비 생활을 하던 최 선수는 13살 때 기차 안에서 몰래 아이스크림을 팔다가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북한에서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던 최 선수는 무작정 남한행에 올랐지만 장애인 탈북자의 삶은 이곳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게 하고 왔는데 모든 것들이 불만이고 뭐 항상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삐딱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방황을 거듭하던 최 선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학교인 여명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뗐고 이후 아이스하키를 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 선수는 마침내 평창에서 장애인 아이스하키의 기적을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가져다 줬어요, 저한테. 가운데 모여서 애국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저도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네 종류의 인생을 살아봤다고 말하는 최 선수는 삶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몰랐으면 또 계속 투정만 부리는 그런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희망이고 목표예요. 탈북과 장애란 거친 시련을 꿋꿋이 이겨낸 최광혁 선수의 삶이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를 제시한 사회적 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관련 내용을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에서 주거권을 기본권 조항으로 새롭게 포함시키는 등 주거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사회적 기업이 사업 주체가 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더함은 여기에 협동조합 시스템을 더해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란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아파트나 주거를 바라볼 때 물론 뭐 입주도 중요하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큼 상승할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누구랑 같이 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정서적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입니다. 사회적 기업 더함이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임대주택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위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아파트의 3배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공동 육아센터와 도서관 등 조합원들은 입주 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양 대표는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성경을 통해 배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가치를 회복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리고 이런 공동체의 위기에서 다시금 한국 교회가 보여줘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양 대표는 끝으로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주거 공동체가 바뀌면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체의 정수를 가진 교회가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전국 7대 도시 1,004명에게 물었습니다.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46%,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는데요.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더 활발한 홍보 활동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기증 제가 하고도 싶은데 뭐 절차나 그런 거는 제가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뭐 홍보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장기기증 운동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간단체를 통해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이후 장기기증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약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자료도 이 같은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장기기증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국가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런 장기기증을 통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전문가들은 정부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장기기증 홍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로즈 퍼레이드와 같은 국가적 캠페인을 마련해 국민인식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씨하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을 세워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쉼터로 자리매김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에 힘쓰는 성광교회 이야기인데요. 수익금을 기부하며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많은 서적과 교구제가 구비되어 있는 이곳은 영락없는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성광교회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뜻의 싱크엘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광교회 이은식 목사는 우연히 얻게 된 책과 교구들을 지역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도서관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서울시가 선정한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좋은 책들을 사실 개인이 사기에 참 부담되는 그런 책들이긴 하지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시작된 게 바로 이 싱크엘 작은 도서관이었고, 이름 역시 싱크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싱크엘 도서관에선 스페셜미, 마더와이즈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동화로 성품 교육을, 어른들은 복음적인 자녀 양육법을 배웁니다. 또 틈새 프로그램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책임지며 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카페로도 활용되는 싱크엘 도서관은 바리스타인 이목사 부부가 직접 내린 커피와 함께 주민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도 운영됩니다. 저희 도서관은 책만 읽는 도서관은 아니에요. 커피를 통해서 마음을 먼저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와서 아이들이 함께 아이들과 또 소통도 하고 놀이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된 싱크엘 도서관은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성광교회는 싱크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면서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또 저희 싱크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금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5명의 개그우먼들이 모여 결성한 대세 걸그룹 셀럽파이브가 컴패션 밴드 콘서트에서 유쾌한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1:1 결연으로 양육하는 한국 컴패션은 문화 예술 분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매년 콘서트 좋아요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컴패션을 통해 어린이 12명을 후원하고 있는 기동연예인 송은희 씨의 제안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송은희 씨는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제 같다며 셀럽파이브 무대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저희 컴패션 노래 가사 중에 좋은 것만 나누어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행복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치료제보다 어떠한 병원보다 훨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날 콘서트엔 셀럽5 외에도 가수 션과 황보 등 여러 기동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전도의 각오를 다짐하는 새생명 축제 진군식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한 진군식에서 성도들은 합창과 연극, 깃발 행진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특별히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를 표현한 무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한배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 돼 준비한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진군식을 통해 특별히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소외이웃을 돕는 교계단체들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고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도서들을 모아봤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부활절을 맞아 노숙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퍼 행사를 진행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바퍼 행사는 한기연 회원교단을 중심으로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며 소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한기연 이동석 대표회장은 세상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부활로 친히 담당하셨다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연 회원들은 서울역 신생교회에 모인 200여 명의 노숙인에게 직접 배식을 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별과 혐오 피해자를 기억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회협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에선 성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주 여성, 일상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증언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 씨는 억울한 딸의 죽음을 고백하며 이전에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들이 해결돼야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해결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회 내 그릇된 성인식 개선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선거에 현 부총회장인 윤성원 목사와 서대문교회 김명철 목사가 최종 등록했습니다. 기성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총회장 후보의 2명이 최종 등록해 경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직 목사 부총회장이 차기 총회장직을 승계하는 전통을 이어온 기성은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 직접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제112년차 기성총회는 오는 5월 29일 경기도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의 기쁨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도서들을 모아봤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성경 속 허구의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신간 부활은 팩트다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또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다양한 사파를 통해 부활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인의 핵심이자 뿌리라고 강조하는 이상훈 목사의 저서 부활이 알고 싶다는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기에 좋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탄탄한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부활에 증인된 삶은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부활절을 맞아 새 신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면 조정민 목사의 신간 예수는 누구인가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민 목사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8가지 키워드로 본인을 소개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 더월이 29일 개봉했습니다. 영화 더월은 아일랜드 언론인 출신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이 북한에서 체류하며 촬영한 영상들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북한 체제와 비참한 인권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주인공 소영은 체제 선전용 글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영화는 소영이 마주하는 북한 인권의 현실, 주체 사상의 허망함과 함께 목숨 건 탈북 여정을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를 오가며 독특하게 그려냅니다. 인권 문제 이면에 방치된 분단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는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 단절된 소통과 통일의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다루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단법인 로이사랑 나눔회가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세 분야에서 모두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재원 씨는 조금 다른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기란 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목회자를 꿈꾸게 된 삶을 담았습니다. 로이사랑 나눔회 안성빈 대표는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기록한 장애 수기들을 읽으며 심사 과정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를 책으로 출간해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꿈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로이사랑 나눔회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역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마을 목회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일교회에서 열린 호남권 세미나에선 마을 목회와 도시 목회를 실천하는 전국 교회들의 사례와 함께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22회기 정기총회가 충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선 세계 기도일 예배와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 아시아 선교정책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최미 연합회장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년간 내홍을 겪어온 예장합동 광주노회가 결국 분립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정기노회를 개회한 광주노회는 노회 분립 문제로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54표, 반대 33표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고소고발로 이어지던 노회 내 다툼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특별한 부활절 광고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폭탄 테러의 용의자가 한때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회가 색다른 부활절 광고를 선보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드 복음주의 장로 교회는 이번 부활절엔 교회 가지 마세요란 문구가 적힌 광고를 도로 한복판에 설치했습니다. 이 광고는 사실 부활절 예배 초대장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 41명을 포함해 64명의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 쇼핑몰 화재 참사를 놓고 러시아 전역이 슬픔과 애도에 잠겼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러시아 케메로보의 한 쇼핑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쇼핑몰은 화재 당시 경보장치를 꺼뒀으며 모든 출구를 막아 다수의 어린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번 참사를 두고 총체적 부실이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급진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에게 개종을 강요받던 기독 여학생이 추가 석방됐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달 납치한 여학생 111명 중
105명을 최근 풀어줬지만 기독교인 여학생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 경찰청은 개종 위협을 받던 여학생도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학생이 돌아오는지 정확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연쇄 소포 폭탄 테러의 용의자가 한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23세의 용의자 마크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도 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폭탄이 담긴 소포를 제작 발송해 주민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텍사스 일대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